여러분, 오늘이 4월 4일입니다. 4월 9일자 여러분의 그 비디오 테이프를 올려놓고, 영상을 올려놓고, 이제 그 다음 주 또 올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좀 급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다시 또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시 왔습니다. 지금 뭐 어수선하잖아요. 나 나갈 때 마스크를 끼고 도대체 이 바이러스 이 상황이 언제 극복될지 모르고, 우리나라만 극복되면 뭐합니까? 세계가 하나가 됐는데 미국이건 이태리건 뭐 스페인이건 지금 다 잘 이 상황을 극복해서 올해 내에는 다시 이 지구촌이 안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는 것 좀 꺼리게 되고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운동 삼아서 탱고를 배워보려고 했거든요. 탱고를 2주를 배우려고 2주를 나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 삼아서요. 이렇게 뭐 탱고는 걸으면 된대요. 그 선생님 말이. 그래서 운동 삼아서 댄스를 배워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을 뭐 만나서 무슨 뭐 밀폐된 공간에서 무슨 춤을 배운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차원에서 그냥 집에만 박혀 있고 책이나 읽고 뭐 읽었던 책 읽고 이랬더니 막 시험도 기록에 나갈 필요도 없고 좀 면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번 주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또 이것도 추억에 남거든요. 옛날에 가끔씩 숨을 기릅니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오늘 그 학교로부터 통지를 받았어요. 어제 지금 이 원격 강의를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첫 4주만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고 중간고사 혹은 그 이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건 전적으로 각 교수의 재량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우리 지금 강의하는 방법대로 뭐 중간고사 때까지는 물론이고 아마 학기 말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아무튼 잘 이 상황을 견뎌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배움은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요. 역시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정보 학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좀 진지하고 오히려 평소 학기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여러분에게 뭐 이야기할 건 아닌지 모르지만 참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학교에서 상대평가를 이번 학기만큼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참 굿뉴스입니다. 여러분하고 시험은 보겠지만 이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A를 주고 누구는 B를 주고 또 하필 누구는 C를 3분의 1은 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게 정말 고민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걸 재량에 맡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 유튜브 강의를 쭉 따라가고 내가 내준 지침대로 잘 수능을 해준다면, 따라만 준다면 아무튼 여러분 그 성적만큼은 큰 걱정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뜻에 동참해 줘야 돼요. 내 방법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 문제는 이제 C 학점 이런 건 없다. 다행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나오고 좀 멀리 한다면요. 카페를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원칙이 뭐였냐면요.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자. 매사 성실하자. 그리고 무슨 약속이든지 지키자. 이왕 뱉은 건 지키자. 신의를 지키자. 나 혼자만의 약속조차도 지키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세 가지 신조였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성실하자, 신의를 지키자. 이 세 가지가 나의 삶의 어떤 원칙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이제 다 깨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더니 뭐 이렇게 그냥 세월이 흘러버리네요. 뭐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그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바꿔서 나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자. 먹고 싶은 대로 먹을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학기만큼은 인터넷 강좌이지만 이제 일단 여러분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성실하게 매 강의를 이미 보자. 그리고 여러분과 한 약속이 있다면 꼭 지키자. 이걸 다시 한번 신조로 삼고 지금 이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강의는 이제 지난번 주까지 IT에 대한 이야기가 대충 됐다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IT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될 것 같은가, 심지어는 로봇,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충 훑어봤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번 학기 두 번째 목표, 이번 학기의 목표가 뭐였죠?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IT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일단 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더 이제 들어갈 겁니다. 후반부에는 IT 기술 요소들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크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뛰어넘겼습니다. 이렇게 IT를 잘 활용하는 시대에서 기업은 어떻게 IT를 나의 경쟁의 무기로 삼고 경영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강의 스케줄상. 바로 경영정보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두 번째가 경영정보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오늘부터 두 주에 걸쳐서 일단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정보학이 무엇인지, 경영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경영정보학은 잠깐 논의를 치고요. 경영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걸 좀 우리가 좀 보죠.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화가 이루어진다. 그걸 공부하는 학문이 경영정보학이다, 정보학이다 하는 건 뭐 대충 관념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을 한번 지금 잠깐 보죠. 자, 경영정보학이 무엇인가? 또 이제 그러기 전에 경영정보 시스템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알았습니다. 그죠?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배웠어요. 그죠? 첫 시간에요. 그리고 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든지 처리하는 시스템이 IT 시스템을 통해서, 물론 경영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시스템이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우리의 이제 이유가 되겠죠. 정보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이 기업은 이 경영활동의 과거에는 돈과 사람과 물자로 움직였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원자재가 필요했고 생산을 했고, 물론 자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 사람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3대 기업 경영활동의 자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외에 정보가 중요한 또 하나의 자원으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정보 없이 기업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정보가 됐든지 간에요. 고객에 대한 것이든 시장에 대한 것이든 기술에 대한 것이든 아무튼 정보가 없이 경영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정보를 중요한 또 하나의 자원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현대의 경영의 이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정보가 중요해졌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한 가지를 강조를 했고, 여러분 혹시 이 시스템이 그럼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스템 그러는데 시스템이 뭔지 압니까? 시스템이 뭐죠? 시스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잘 몰라요. 시스템, 무엇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시스테매틱하게 뭘 움직인다? 체계적으로 나간다? 시스템화 그러면 체계화 이런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시스템이 도대체 뭐길래? 그럼 시스템이 뭐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난 시스템을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시스템이란
결국 이게 시스템 구성요소라고 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내가 생각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컴퓨터 시스템?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란 무언가 입력을 받아서 무언가 가공 처리해가지고 뭔가 출력시키고 무엇인가를 저장하는 이 형태를 보고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여러분은 뭐 정보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요. 경영정보학을 배워서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용어에 현혹돼 가지고 그래요. 인풋, 그럼 컴퓨터 인풋이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시스템을 나름대로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 시스템 그러잖아요.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 IT와 크게 뭐 상관할 거 없지 않습니까? 교육 시스템은요,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잘 가르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로 내보낸 겁니다. 그죠? 저장? 글쎄요, 뭐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국가 시스템 움직이는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입력받아서 무언가를 처리해서 나중에 이 그림은 다시 한번 활용할 텐데, 아무튼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력받아서 정보 시스템은 정보를 가공 처리해서 보다 유익한 정보로 만든 것을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아웃풋시켜서 또 필요한 만큼 컴퓨터 시스템이 저장했다가 나중에 또 꺼냈을 수 있는,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정보 시스템의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은 머릿속에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었을, 이미 이 정도는 봐왔을 걸로 믿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 시스템이다. 이야기는 또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좀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정보 시스템 무엇인가?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보 시스템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보 시스템 그러면 또 뭘 의미하는지 봅시다. 이제 정보 시스템 그게 뭐죠? 아까 말했듯이 정보가 입력되어서 정보가 가공되어서 보다 유익한 정보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영 활동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정보 시스템은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기업 활동의 시각에서 본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경영을 위한 해결책, 보다 더 나은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많은 더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엔 문제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늘 새로운 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자. 한마디로 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해결사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또 다른 그림을 잠깐 본다면요, 좀 세이브를 하려고 그림을 좀 몇 개를 그려봤었는데, 어디에 뒀나요? 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만, 한마디로 여기 그림에서 본다면요, 경영 정보 시스템은 해결책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경쟁사가 등장을 하고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내부 조직상 문제가 생기고 원자재 수급이 안 되고 뭔가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이런 고객의 불만이 쌓이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보 시스템이 해결책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얼핏 생각하면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보 시스템은 단순히 시스템적인 컴퓨터 IT 시스템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종업원들이 함께, 혹은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외부에 종사하는 뭐 대리점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청업체 그 기업들이라든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체제로 이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아주 다양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 역시 다시 고민에 빠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또다시 구축을 해서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걸 해결책으로 이용하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기업들, 현대 기업들 10년, 20년, 30년 존속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흔히 기업 그러면 삼성이나 LG만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50년, 60년 역사가 있다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10년 안에 도태됩니다.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게 기업들이에요. 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경쟁사하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새롭게 등장한 기업들과 싸울 힘이 없고 자만심이 빠지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냥 구태연한 방법을 이용하다가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도태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사실 해결책이어야 된다. 비즈니스 솔루션이어야 된다. 다양한 비즈니스 챌린지가 있을 텐데 이 챌린지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정보 시스템이다. 그게 바로 이제 또 하나 개념으로서 이해할 만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요.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보화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정보화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영정보 시스템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마치 컴퓨터 통신, 인터넷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이 경영정보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훑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보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정보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고 오늘 간단하게 일단 간단하게 아니죠. 이 그림 하나로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이 앞으로 이제 이어질 겁니다. 잠깐 다른 그림을 잠깐 하나 보일게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것이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의 이해 그럴까요? 경영정보화 이해 그럴까요? 이 그림을 가지고서 내가 이번 주 내내 활용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림, 이번 학기 경영정보학을 택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잘 담고 있으면 관련적으로 좋은 그림,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림, 그 어떤 책에서도 없는 그림, 나만이 이걸 가지고서 좀 가르쳐 왔고 내 나름대로 특허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 그림의 뒷배경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만,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요, 경영정보학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림을 자꾸 강조하는지 압니까? 가끔씩 그림을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려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림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림이 기억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다양한 지식들이 있을 때 그걸 그림으로 도형으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딱 담으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뭐가 물을 때 그림을 떠오르면서 연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그림 뭐처럼 보입니까? 내가 그림을 로켓으로 일단 생각합시다. 뭐 사람인 것도 같고 그런데 로켓으로 생각합시다.
이 로켓 그림 하나를 가지고서 핵탄두도 있고요, 여기 에너지원도 있고요, 이제 날개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로켓 같다 하는 생각으로 보고서 이 그림에 한 군데 하나, 이 박스 하나를 채워가면서 경영정보화의 개념, 어떻게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는가, 경영정보학이 태동된 그 배경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정보화의 기술이 흘러왔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그림을 채우는 것이 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잘 배우려면요, 지금 사실 교과서도 없이 내가 나중에 교과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내가 채택하려고 했던 교과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목차도 보고요, 그 목차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지도 여러분에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제 잘 배우는 게, 특히 뭐 내가 정보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 정보의 과부하 상태에서 너무도 많은 게 들려오잖아요. 특히 이렇게 인터넷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생이 지금 많은 건 내가 잘 알고요. 많은 건 잘 알고, 배움의 방법은, 그래서 많은 걸 이렇게 들을 때 내가 곱씹어 보라고 했잖아요. 이거 과연 뭐지 하고 물어보면서 곱씹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맥을 짚는 겁니다. 이 가지를 보지 말고 큰 핵심이 무엇인가, 그 맥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곱씹으면서. 그래서 그 맥을 간파하면은 큰 게 보이거든요. 숲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뭐 나무는 채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이 그림 같은 게 그 흐름,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종 머릿속에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을 담을 때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배움의 방법에 있어서 또 갑자기 내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원격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옛날 벨연구소에 있을 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와서 이제 일주일간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대해서. 내가 그때 뭐 엔지니어였으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그 양반이 가끔씩 기억이 나요. 잘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어요. 가장 잘 못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가장 잘 못 배우는 방법. 첫째, 독학입니다. 독학.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독학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막 검정고시로 무슨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독학이라는 것이. 독학은 힘들다. 두 번째 단계, 조금 나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과목을 수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뭐 학비를 내든 안 내든 나를 그 자리에 있게끔 만들고요. 같은 동료 학생들이 있고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일정 시간에 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숙제를 내주면 또 하게 되고, 읽으라니까 읽고,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 이게 두 번째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독학, 2단계는 함께 배우는 거란 말이죠. 가르치는 분이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번 학기에 1단계는 아닌데 또 2단계도 아닌데 1.5단계쯤 되네요. 그죠? 1.5단계. 혼자 지금 앉아서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학생들이 존재하고, 나 역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1대1로 가르치는 것처럼 느낌을 받게 하려고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계속 그냥 흐름대로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 왔다가 그냥 그러잖아요. 1대1처럼 가르치는 분위기를 창출하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계가 있고, 지금 내가 가르치는 방법도 1.5단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2단계가 되면 교실에서 만나고 뭐 남아서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몇 명이서.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배움의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1.5단계다. 근데 이제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더 나은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일 안 좋은 게 독학입니다.
두 번째가 수강하는 거.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미리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떳떳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다 보면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걸 터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씩 학생들에게 직접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10분, 20분 발표일지언정 그 발표를 위해서 여러분은 수시간을 쏟을 겁니다. 10시간 시간을 쏟을지도 몰라요. 그 10시간 동안 검색해보고 정리하고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리허설하고 이 과정 중에서 엄청난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저절로. 보통 교수님들이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3시간 강의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10시간 쏟는 분도 있고 나처럼 대충 이렇게 시간 때우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말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지난번 말했듯이 딱 강의 3시간 가기 들어가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고 메모 몇 자 한다니까요. 이것만큼 오늘 꼭 가르치고 싶은 핵심이니까 머릿속에 담고 요 메모지만 갖고 들어가자 하면요, 화이트보드를 채고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개념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공부의 배움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발표를 하게 만들 겁니다. 교실에서 못 만난다면 여러분은 2인 1조가 돼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발표가 우리를 나를 포함해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아주 여러분에게 큰 배움이 될 것이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르친 것보다 더 배움의 효과가 큰 거. 뭔지 압니까? 저요. 있어요, 혹시? 정말 잘 배우려면 책을 써야 됩니다. 책을 써야 돼요. 아니, 잘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씁니까? 아니에요. 책을 쓰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너무도 많은 게 배우게 됩니다. 내가 책을 뭐 제법 썼는데, 여러 권 썼는데, 10몇 권 썼는데요. 15권 썼나? 근데 나는 그 책을 쓸 때마다 너무도 많은 걸 배워요. 많은 논문도 그 책 때문에 읽어보고요. 어떤 책이 있으면 상품이잖아요. 책방에서 팔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2만 원이 됐고 얼마 사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상품이잖아요. 적어도 그럼 그 분야 책들 다 섭렵을 해야죠. 외국 책이든 원서든 우리나라에서 쓰인 책이든 그 분야의 책에서 어떤 걸 어떻게 다루고 있고 하는 걸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만든 책이 더 돋보이고 떳떳하기 위해서, 그죠? 더 상품성이 높이기 위해서. 그럼 많은 걸 이미 보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구성을 하고요. 새로운 자료를 찾고 검색하고 이걸 어떻게 목차로 담을 것인가, 그 안에 뭘 담을 것인가, 어떤 새로운 테이블을 도표를 만들어서 더 배움의 효과가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걸 뭐 500페이지로 할 것인가, 600페이지 쪽으로 할 것인가, 이 전체를 구성하면서요, 책을 쓰는 과정 중에서 머릿속에 체계가 잡힙니다. 내가 배우게 돼요. 체계가 잡혀요. 그래서 엄청난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껴요. 책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 배우고 싶습니까? 뭐가 돼서 잘 모릅니까? 책을 써요. 내가 여러분에게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책을 써라, 100쪽짜리 책을 써라 한번 쓸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배운 거 가지고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 책을 다 훑어보고 목차 훑어보고 내용을 이해해보고 모르는 거 공부하고 이러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이 MIS 경영정보 시스템의 개념을 소개할까 내 책에서 하고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배우게 된다 이거죠. 내가 좀 헛소리 했습니다. 지금 벌써 30분이 갔는데 좀 이렇게 시간 때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 한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번 주 한동안 여러분에게 이 화살표, 이 로켓을 치우는 겁니다. 이 날개 부분은 조금 빼고, 처음에는 이 부분은 요 세모골, 이 세모골 중시하겠습니다. 이 세모골 중시할래. 이 세모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주로 놓고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보화가 시작되었나, 그리고 오늘까지 일어났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정보 시스템의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머리 부분, 날개 부분, 또 아랫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0분 가까이 됐으니까 잠깐 나가고 지금 다시 이제 기형정보 시스템, 기형정보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판을 잠깐 깔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는 무슨 강의가 있느냐? 이 세목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날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 머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보내도록 하죠.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은 지금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올게요.